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연구 주제는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 IoT 정밀치기 기술이랑 건축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라고 하는 공간 분석 그 이론을 좀 이용을 해서 유아교육 기관의 그 실내 공간 안에서 과연 공간적 특성이 유아이들의 놀이 그리고 상호작용 그래서 궁극적으로 발달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 오늘 마침 앞에서 이제 백성혜 교수님도 어떤 창의성을 발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놀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대부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놀이인데 사실 놀이는 단순히 외부인들이 봤을 때 아이들이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무용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이제 발달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근에 이제 그 많은 연구들이 공간적인 특성과 인간의 행동이 결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크게 이렇게 사장의 흐름으로 가는데요. 일단 저희 연구는 2020년 7월에 시작해서 이제 딱 1년 차 진행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 저희가 목적했던 바가 무엇이고 연구 내용이 어떻게 좀 얼개가 구성되어 있고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조금 힘들었지만 지난 1년차 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추후 계획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연구 저희가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는요.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인지 과학적 한 1, 20년 사이에 뭐 체화된 인지라든가 근거된 인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경 건축학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험론적인 결과들이 실제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이 인간의 인지라든가 사고, 감정, 또 심지어 건강까지도 좀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이제 많이 입증을 하고 있고 또 마침 또 교육부에서도 한 최근 2, 3년 사이에 이제 미래 교육 환경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학교 교육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뭐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라든가 10대 그런 대표 과제 한국판 뉴딜 하나로 그린 스마트 스쿨을 이제 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물리적 공간, 특히 교육 공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유아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영유아기는 이제 외부 자극에 대한 뇌의 어떤 감수성, 소위 말하는 뇌 가소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고 최근에는 유아교육 기관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맞벌이 부부 가정들이 막 증가하면서 아이들이 거의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제는 되어버렸거든요. 가정보다도 사실은 유아교육기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유아교육기관의 공간이 분명히 아이들 놀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모아져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요거를 이렇게 좀 탐구해보는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실제로 뭐 저희 지금 유아교육기관 공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많은 연구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뭐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뭐 공간의 크기라든지 기본 설비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필수 요인들 뭐 공간에 대한 평가 지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나와 있지만 뭐 건축학 쪽에서 따로 나와 있고 유아교육학 쪽에서도 따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건축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 심미적인 측면, 그것과 또 교육적인 원리를 결합해서 융합적인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지금까지 없고, 그리고 그냥 보통은 저희가 생활하면서 어떤 경험론적으로 그냥 체험적으로 쌓여있는 지식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 공간적 특성이 어떻게 인간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어떤 그런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제시한 연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침 IOC 센싱이라든가 IoT 아니면 영상 인식 기술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해서 결합해보면 그런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놀이를 하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경험적으로 밝혀진다면 추후 유아교육 기관의 공간을 좀 물리적으로 구성하는데 디자인하는데 저희가 조금
조금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성은요, 지금 건축학 쪽, 유아교육 쪽, 이렇게 IT 컴퓨터학 하시는 교수님들로 되어 있고요. 이제 저 외에도 저희 학교 쪽에 컴퓨터학 하시는 두 분 교수님, 그리고 원광대에 계신 교수님이 유아교육 쪽 한 분 더 계시고, 지금 광주여대에 이제 건축학 쪽 실내 디자인 학과에 이제 교수님이 한 분 더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보면은 과제가 하위 과제가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과제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기관에 이제 저희가 너무 범위를 크게 할 수 없어서 이번 연구에서는 실내 공간만 좀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학급, 교실이랑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여러 반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 자체에 대해서 좀 교사라든가 아니면은 디자인을 하게 된 건축가 분들이 추후에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점검 리스트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내용의 과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유아교육 분야, 건축학 분야에서 어떠한 공간적인 특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문헌들에 대해서 좀 분석해서 거기서 이제 공간적인 특성들을 좀 추출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학계에 계신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좀 받으려고 하고 실제로 받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유치원 학급들 자체 조사도 해보고 거기 안에서 유아이들 데이터도 좀 모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도 몇 번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현장 유아교육 기관은 완전히 뭐 교육청 차원에서 외부인 접근을 완전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연구 내용을 좀 VR로 진행하는 걸로 컨텐츠 그거에 대한 걸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면 아마도 이제 최종 프로덕트는 나중에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 건축가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유아교육기관의 실내 공간을 위한 자체 점검 리스트, 디자인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번째 하위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IoT 센싱이랑 영상 인식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신체 신호 같은 것들을 잡는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공간적 특성이 유아 아이들의 놀이랑 상호작용 행동 패턴이랑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좀 분석하는 그런 과제가 합의 과제 2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물리적 공간 특성에 대한 분석은 건축 쪽에서 활용하시는 스페이스 신텍스라고 공간 구문론을 적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헌 분석을 통해서 뽑혀진 좀 주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공간적 특성들을 가지고 그거를 조작해서 전후 2주씩 실험 요인으로서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이제 이 IoT 센싱 기술이랑 영상인식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정량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좀 분석해서 이제 그 과연 공간적 특성이 정말 아이들의 놀이 행동이랑 상호작용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초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형들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것도 지금 요 내용은 실제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어서 반드시 집단 면역이 좀 형성이 되고 코로나가 많이 안정이 되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지금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차년도 진행한 내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걸음마를 뗀 상황이어가지고요. 일단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첫 번째 과제, 합의 과제 1에서 진행된 내용들은 요렇고요. 그 문헌 분석을 했고 거기서 그런 주요한 공간 특성들을 좀 도출을 했고 요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 자문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일단 기본 초안까지는 지금 완성이 됐고요. 1차년도에 그런 액세스가 현장에 되지 않아서 VR 실험으로 대체하면서 그 컨텐츠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마다 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분석 진행한 거는 관련 문헌 한 최종 요 연차 보고서 보면서 쓰기 위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한 301건 정도 분석을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뭐 기준에 대한 법령이라든가 평가 척도, 뭐 건축학 쪽에서 나와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각 문헌마다 제시를 하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갖춰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 뽑고 거기에 특성들에는 죄다 이름이 다르기도 하고 범위도 다르고 이랬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런 이 연구팀에서 합의를 해서 조작적 정의도 새롭게 만들고 각각에 포함되는 항목들도 새롭게 추출하는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추출된 내용들을 보니까 한 11개 정도로 이렇게 추출이 됐어요. 요 특성들, 이제 뭐 저희가 그 건축학계 학술대회에 나가서 뭐 포스터 발표도 하기는 했는데, 요렇게 11개 정도로 뽑혔고, 각각마다 이제 이렇게 조작적 정의도 내렸고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뽑히긴 했지만,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 문헌 분석이었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유아교육 쪽에서 교육적 원리랑도 한번 연결시켜서 과연 이것이 교육적인 내용까지도 모두 포함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본 필수 요건뿐만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도성을 지원하고 감성적 체험, 창의성, 아이들에게 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관계와 소통을 지원하면서도 대소근육의 신체적인 움직임까지 지원하는 이런 특성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됐고요.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저희가 추출한 것들이 과연 뭐 여러 영역들이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지, 영역마다 상호 배타적으로 겹치지는 않는지, 용어에 대한 것이 정의가 좀 좋은지, 뭐 모호한 부분 없는지 이런 것들 다 점검받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서요. 저희가 초안을 지금 완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안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는데요. 좀 자세하게 지금 거의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11개 하위 공간 특성들마다 이제 각 점검 항목들을 포함을 하다 보니까 최종 한 114개 정도로 이제 저희가 추려졌어요. 기존에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평가 지표 척도들 많이 나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차별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이렇게 교육적 특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출을 해서 교육적인 원리랑도 분명히 연결을 시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또 건축이랑 융합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건축이랑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 그것들을 이제 저희 내부 토의를 거쳐서 어떻게 계획 범주와 계획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이제 체계화를 시키고 그것들을 이렇게 앞쪽에다가 건축적인 요소들에 대한 범주도 같이 포함을 시켜줘서 요것들을 이제 뭐 건축가가 이런 공간 계획 요소별로 보고 싶으면 그 요인들별로 소르팅을 하고 예를 들어 현장 교사가 교육적인 요소별로 보고 싶으면 교육 요소에 따라서 소르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서 두 가지 이제 융합 연구로서의 좀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대신 진행하고 있는 가상현실 요 실험은요, 이제 그 물리적, 문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추출된 물리적 공간 특성 주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거를 좀 조작할 수 있도록 기본 스탠다드 교실에 대한 기본 컨텐츠 유치원 학급을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한 가지씩만 이제 변형이 된 변이형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그 두 가지 공간을 가상현실로 체험했을 때 실제적으로 반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런 거를 좀 측정하는 그런 걸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제 2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상 인식 그리고 그 신체 센싱이랑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체 신호 인식하는 거 그 부분이 지금 추진 중이고 일부 완료된 부분도 있는데요.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요거는 제가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 지식 수준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매번 회의 때마다 듣지만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는 일단 그 영상 인식을 위해서는 카메라 이제 여러 대가 유아 한 학급에 설치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카메라에서 각 아이들마다를 다른 아이디를 부여해서 그 아이들이 움직이는 대로 동선을 추적하고 그거를 이제 시각화를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그 개인별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어떤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많고 어떤 데서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지 이제 이런 것도 시각화하는 히트맵도 최종적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지금은 일단은 실험실 상황에서 카메라 한 대 가지고 개별 아이디 부여해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데까지는 완성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 중이신 거는 앞으로는 한 학급에도 카메라가 여러 대가 달릴 거기 때문에 여러 대가 달렸을 때 동일한 객체를 서로 다른 아이디로 인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연결시키고 그 다중 카메라에서 들어온 그 내용들을 잘 통합하는 통합 시스템을 개발 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단순 동선뿐만 아니라 공간 특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신체 움직임이 더 활발할 수도 있고 좀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는 또 이제 그런 아이들이 뭐 황산이 여러 가지 일로에서 실외로 잘 나가지도 못하고 소화 비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 안에서 신체 움직임이 더 활발할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체 움직임이 어느 정도 공간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뭐 가속도 신호라든지 자유로 신호, 심박수 같은 것들도 이제 아이들 손목에 채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지고 좀 측정해 볼 예정인데 그런 것들 아이들한테 지금 대상으로 할 수 없어서 지금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기본 이런 신체 신호 인식하는 것까지 됐고 근데 뭐 모바일 스테이션 하나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2개 정도 연결하는 데까지 됐다고 하셔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한 학급에 아이들이 20몇 명씩 있기 때문에 1대 다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개발하는 그 과정을 추진 중이시라고 하고요.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나타내는 엎드려 있을 때나 뭐 일어나서 구부리거나 제자리에서 뛰거나 발차기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 신호를 좀 패턴화해서 이런 게 나타나면 이런 게 최종 몇 회 정도 관찰되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요 신체 행동 패턴 인식 알고리즘 개발 중이시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요러저런 회의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한 33차례 정도 학술 회의를 계속 개최를 했고 전문가 자문회의도 했고 저희는 이제 포럼은 6월 달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나름 그래도 또 이제 대한건축학회에 가서 뭐 좀 저희가 1년차 때 열심히 했던 것들도 이렇게 좀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융복합 연구센터에서 총괄센터에서 원하시는 것들도 좀 열심히 참여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코로나 상황 봐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VR 진행하고 뭐 점검 리스트 가이드라인 좀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2년차, 3년차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발표를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